오늘은 그 트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플랫폼 데이터닷컴 비교를 하고요. 이거 지금 트리 말고도 여러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보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드신다면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일단은 오늘은 그 트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여기서 제가 이 강의에서 추구하는 거는 학습 목표는 일단 트리가 무엇인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 트리를 이 그러니까 트리도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이 배열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를 실제 구현하고 이 트리를 순회하거나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트리 자체를 구현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트리를 순회하거나 네,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존은 그 강의는 좀 이렇게 짧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엔 그 트리라는 거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봅시다. 제가 방이 이렇게 있어요. 방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물건 이제 번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게 뭐, 312, 뭐, 19, 17, 뭐, 이렇게 막 어지러져 있어요. 방이 어지러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물론, 뭐, 청소를 매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답은, 답은 되게 간단한데요. 음, 이게 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물건은 막 이렇게 막 어질러져 있을 텐데 이게 이 어질러진 이 물건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나요? 없죠. 되게 그 무질서하게 방에 그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물건을 찾기를 원한다면은 방을 이렇게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방을 이렇게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 네. 이 문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방에서 내가 물건을 찾는데 오래 걸린다. 네, 써봅시다. 방에서 물건을 찾는데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물건들 간 규칙이 없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물건들 사이에 규칙을 정하면 되죠. 그러면 그 규칙을 이용해서 네, 규칙을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조금 프로그래밍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물건을 아까 정리하자는 거를 저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는 행위를 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데이터를 어떤 이 데이터를 우리는 이 저장 공간에 스토리지, 스토리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할 텐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나중에 내가 이거를 이 저장 장치에서 꺼내 쓰고 싶어서 이 내가 저장 장치를 꺼내서 쓸 때 이 내가 저장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네, 조금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저장 장치에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보다 이 저장 장치에 내가 어떠한 그 규칙에 의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나중에 내가 이 데이터를 사용해야 될 때 탐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시간, 그 들이는 시간, 검색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리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그 방금 예를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탐색하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어떤 게 있고 그거랑 트리랑 어떤 게 다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트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트리란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트리 자료고 트리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가 맞아요. 네. 네, 생각하는 그 나무가 맞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이거고요. 얘를 뒤집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집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거를 트리 자료 구조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원래 이 뿌리가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무를 뒤집었으니까 뿌리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뭐, 루트라고 나중에 하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고 여기 이렇게 가지가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뿌리가 위에 오게 되고 그 아래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할 트리거조는 이 나무를 뒤집어 놓은 모양에서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고, 이 나무 모양을 기준으로 이 뿌리랑 이 가지 있잖아요. 여기에 이 어떤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네, 개념을 일단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원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아까 잠깐 전에 어원에서 알아봤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 트리라는 아까 그 나무를 뒤집어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트리 자료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이 자료 구조에서 쓰이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나무를 뒤집어 놓는 모양에서 아까 여기가 그 뿌리라고 했죠? 네. 이거 뿌리라고 했죠? 이게 여기에 해당돼. 그래서 이 꽤 상단에 있는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네. 루트 노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이, 이 나머지 녹색 있잖아요. 녹색 동그라미라고 된 부분을 그냥 다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라고 하고, 이 노드와 노드 간에는 지금 이렇게 어떤 이 선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를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이라고 합니다. 네. 간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 노드 2는 노드 7과 노드 2, 5로 이렇게 간선이 연결이 돼 있죠. 네, 간선이 연결이 돼 있고요. 직접 연결돼 있죠. 네, 직접 연결돼 있고요. 간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직접 연결돼 있고요. 노드 2는 노드 7과 노드 5보다
위에 있죠. 네. 그러니까 키포인트 노드 2는 과 노드 7, 노드 2는 노드 7, 노드 5와 전선 직접 연결. 그리고 노드 2가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2를 부모 노드라고 하고요. 이 7과 5를 자식 노드라고 합니다. 네, 자식 노드라고 하는데 이 7을 왼쪽 자식이라고 하고요. 왼쪽 자식 노드라고 하고 이 5를 오른쪽 자식 노드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 자식 노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 부모 자식 관계는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여기도 해당돼요. 이래 보면은 이 5가 부모이고 51과 4가 각각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얘네 있잖아요.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얘네. 아, 아니다. 노란색을 보시기 낫겠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51과 4는 부모가 다 5죠. 네. 그러면은 이 부모가 같은 노드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네, 부모가 노드를 형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자기보다 아래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 있죠. 이 선의 개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선의 개수를 차수라고 해요. 차수라고 하는데 1 같은 경우에는 선이 3개 뻗어나가니까 차수가 3이고요. 19는 선이 하나로 뻗어나가니까 차수가 1. 2는 차수가 2죠. 13은 차수가 없죠. 3도 차수가 없고요. 7 차수가 없죠. 5는 차수가 2개죠. 그 다음에 51 차수 없고요. 4 차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차수가 0인 노드들 있죠. 차수가 0인 노드들 있죠. 얘를 리프 노드라고 해요. 노드. 차수가 0인 노드. 차수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루트를 기준으로 어 이렇게 19랑 2랑 13을 보면은 이 간선 한 개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간선 한 개로 갈 수가 있어요. 간선 한 개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레벨 1이라고 하고요. 3, 7, 5 같은 경우에는 한 개로 안 되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죠. 그래서 3, 7, 5는 레벨 2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51과 4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죠. 그래서 얘네는 레벨 3이가 됩니다. 루트는 무조건 레벨이 0이에요. 그리고 최대 레벨을 높이라고 합니다. 레벨을 여기를 높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씩 용어를 정리하면은 틀을 구성하는 각 데이터들을 노드라고 하고 위에 그림에서는 녹색 동그라미 아까 보셨죠? 그건 전부 노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아까 제일 위에 있는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노드와 노드를 이어주는 아까 선을 간선이라고. 그다음에 이 간선들을 통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들을
이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가 있는 것 중에 위에 있는 애를 부모 노드라고 해요. 아래에 있는 애를 자식 노드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부모 노드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이 노드들을 형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내려가면은 트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음, 이 루트로부터 어떤 간선을 몇 개를 거쳐야 도달할 수 있냐. 이거를 레벨이라고 했는데요. 어, 보시면은 1, 2, 3, 4, 5일 때 얘는 한 개씩이죠. 그래서 얘는 이 둘은 레벨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밑에 거는 하나, 둘, 하나, 둘이죠. 그래서 얘네는 레벨이 2다. 이 가장 높은 레벨 있죠. 얘를 트리의 높이라고도 한다. 이 트리의 높이는 2가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차수가 0인 노드가 있었죠. 얘네들을 말단 노드라고 하죠. 이겁니다. 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노드가 있는데 이 본인 노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접 뻗는 선의 개수, 그러니까 얘는 차수가 2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트리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리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트리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중점적으로 보실 트리는 이젠 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네, 문제에, 코딩 테스트를 모색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진 트리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진 트리는 최대 차수가 2를 넘지 않는 트리. 그러니까 어떤 부모 자식 관계가 각각 있을 텐데 부모 자식 관계가 각각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있다고 했죠. 네. 뭐 자식이 3개이거나 그런 일은 없다. 이겁니다. 무조건 자식은 최대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렇게 2개가 있다. 왜냐면은 최대 차수가 2이니까요. 더 이상 여기서 3개가 뻗어나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3개가 뻗어나가면 안 되고 최대 2개까지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최대 자식은 2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진트리의 최대 자식 개수는 2개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이 트리는 이진트리가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 간선이 3개가 있으니까 이진트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진트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트리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용어는 알았는데, 그 자료 구조로 트리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트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배열을 활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트리의 노드를 직접 정의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2가지의 방법을 모두 설명을 드리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아까 트리의 종류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트리는 모두 이진 트리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언급이 없으면은 네, 제가 말하는 트리는 모두 이진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진 트리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림이 있죠. 여기 1을 기준으로 차수가 2고 4는 차수가 2고 8은 차수가 1이고요. 7은 차수가 1이고 3은 차수가 1입니다.
5는 차수가 0이에요. 2는 차수가 0이에요. 최대 차수가 지금 2잖아요. 최대 차수가 2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진트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를, 이 트리를 이제 한번 배열로도 표현해보고, 노드를 직접 정의해서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근데 배열로 한번 표현해보죠. 근데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메모리가 있으면은 이거를 여기서 뭔가 배열을 선언하면은 이렇게 연속적인 공간을 잡는 거죠. 네, 연속적인 공간을 잡아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네, 이게 뭐 배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트리는 뭔가 이렇게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러한 그 1차원짜리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이 계층적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1차원짜리 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이 2차원이 아니라 이 계층적 구조인 트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되겠고요. 이거를 표현할 때 그냥은 표현이 안 되겠죠. 차원이 다르니까, 네. 그냥 표현 안 되고 어떤 연산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배열에 어떤 연산을 해서 이 계층적 구조인 트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음, 연산을 세 개를 한번 정의해보자, 이거. 루트 노드는 무조건 배열 인덱스 1번에 저장한다. 이게 규칙 1번. 그다음에 왼쪽 자식 노드의 배열 인덱스는 부모 노드의 배열 인덱스에 곱하기 2를 하자. 이게 규칙 2번. 오른쪽 자식 노드의 배열 인덱스는 부모 노드의 배열 인덱스에 곱하기 2를 하고 플러스 1을 하자. 이게 규칙 3번인데, 일단은 실제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가 제 루트 노드죠. 루트 노드는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네. 그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여기는 왼쪽 자식이고요. 여기는 오른쪽 자식이죠. 얘는 왼쪽 자식은 인덱스가 곱하기 2가 돼서 2가 됐고요. 오른쪽은 곱하기 2 플러스 1이 돼서 인덱스가 3이 됐습니다. 네. 4를 기준으로는 3이 왼쪽 자식이고 5가 오른쪽 자식이죠. 그러면 3이 왼쪽 자식이니까 그 4의 인덱스 같이 2니까 부모의 인덱스 곱하기 2에서 3은 인덱스 4가 되고 5는 인덱스 5가 됩니다. 네, 그렇죠. 8의 경우에는 왼쪽 자식은 없고요. 오른쪽 자식은 7이 있죠. 오른쪽 자식은 지금 이 노드 8의 인덱스인 3에다가 곱하기 2 플러스 1 하니까 인덱스 7이 됩니다. 3의 경우에는, 노드 3의 경우에는 왼쪽 자식만 있고 오른쪽 자식은 없죠. 왼쪽 자식, 왼쪽 자식은 현재 본인의 인덱스 곱하기 2를 해서 4 곱하기 2는 8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 노드 7의 경우에는 왼쪽 자식밖에 없죠. 네, 오른쪽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인덱스 7에다가 곱하기 2 하면은 노드 6의 인덱스는 14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구성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실제 배열로 나타낸 모습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 파란색으로 나타낸 게 배열의 인덱스인데 지금 네 그거를 그냥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루트 노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자식 인덱스 2, 왼쪽 자식 노드 인덱스 2, 그다음에 오른쪽 자식은 곱하기 플러스 1, 왼쪽 자식은 곱하기 플러스 1, 8 이렇게 됩니다. 4를 기준으로 왼쪽 자식은 본인의 인덱스 곱하기 2니까 3, 4를 기준으로 오른쪽 자식은 본인의 인덱스 곱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인덱스 5에 5가 들어가죠. 인덱스에 5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노드 8을 기준으로 볼까요? 노드 8의 왼쪽 자식은 없죠. 노드 8의 인덱스가 3인데 노드 8의 인덱스가 3인데 왼쪽 자식은 곱하기 2죠. 인덱스가. 근데 가보니까 왼쪽 자식이 없죠. 그리고 오른쪽 자식은 본인의 인덱스 곱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7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 노드 3을 봅시다. 본인의 인덱스는 4, 왼쪽 자식은 곱하기 2, 본인의 인덱스 곱하기 2니까 8. 인덱스 8에 값 2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은 없죠. 오른쪽 자식은 본인의 인덱스는 4고 4 곱하기 2 플러스 1은 9인데 보니까 진짜 없네. 그쵸. 그리고 보면은 이 노드 5 있잖아요. 노드 5는 왼쪽 자식도 없고 오른쪽 자식도 없죠. 근데 본인의 인덱스가 5잖아요. 그럼 왼쪽 자식은 곱하기 2니까 곱하기 2니까 이렇게 기준으로 곱하기 2니까 이렇게 가죠. 왼쪽 자식 없고요. 오른쪽 자식은 곱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없죠. 네. 그리고 보면은 네. 3에 지금 왼쪽 자식이 없죠. 3에 왼쪽 자식이 있었으면 인덱스가 6이었을 텐데요. 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가 없으니까 얘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도 없죠. 그러면은 인덱스 12도 없고 13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기 이걸. 얘도 없고 얘도 없더라. 그리고 이 노드 7의 왼쪽 인덱스, 왼쪽 자식, 노드 7의 왼쪽 인덱스는 7인데, 아니, 노드 7의 인덱스는 7인데, 왼쪽 자식은 곱하기 2니까 14. 노드 7의 인덱스는 7인데, 곱하기 2는 14는 노드 6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트리를 배열로 잘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트리를 배열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문제점이 뭘까요?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써 있는 부분을 보면은, 트리 현상에서, 제가 밑줄로 하면 좀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죠. 여기를 한번 볼까요? 네. 트리 현상에서 자식 노드의 인덱스를 구하기 위해 부모 노드의 인덱스에 곱하기 2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네, 일단 처음에는, 인덱스 0이 활용되면은 트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배열의 0번째 인덱스를 활용하지 않고 있죠. 이 이유가 지금
이 페런트 노드가 있고 자식 노드가 있으면은 왼쪽 자식, 레프트 차일드, 오른쪽 라이트 차일드가 있으면은 이 죄송합니다. 부모의 인덱스가 i라면은 왼쪽 자식의 인덱스는 2 곱하기 i이고 오른쪽 자식은 2 곱하기 i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네. 이 여기도 보면은 이 곱하기 연산이 있잖아요. 곱하기 연산이 있죠. 이것 때문에 이, 이 i 자체가 0이 돼버리면은 이 계산이 전부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의 연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루트가 1부터 시작하게 된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배열은 버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를 0번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억지로 뭔가 하나씩 빼주거나 더하면 되는데, 네. 노드 인덱스를 전부 하나씩 빼거나 더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를 그냥 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벨로 표현치 X로 표현된 부분이 많다. X로 표현된 부분이 많다. 그쵸? 하나의 예로 노드 5의 경우 자식이 없다. 근데 배열 인덱스 상으로는 인덱스 10, 11이 자식 인덱스의 이다. X로 표시한 걸 볼 수 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 위에 그림에서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있죠. 노드 5의 인덱스가 5죠. 근데 얘는 왼쪽 자식도 없고 오른쪽 자식도 없어요. 그렇죠?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어. 근데 만약에 있으면 인덱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있으면은 인덱스가 5 곱하기 2니까 얘는 10일 거고, 얘는 5 곱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11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인덱스 10은 x이죠. 그 인덱스 11은 x이죠. 그렇죠? x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드가 없는데, 이거를 트리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덱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우리는 우리가 배열에서 트리를 구현할 때 이 인덱스 연산을 하게 되죠. 왼쪽 자식은 곱하기 2, 오른쪽 자식 곱하기 2 플러스 이걸 하기 때문에 모든 노드들이 인덱스로 다 표현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노드들이 인덱스로 다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이 여기서 이 중간에 자식들이 없는 애들이 있어도 이 배열의 연산상 지금 인덱스가 가장 커진 부분이죠. 네. 인덱스가 가장 퍼지는 부분이 14죠, 얘는. 이 노드 6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체 노드를 표현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배열의 계산상으로 인덱스가 가장 커지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표현하기 위한 이 14라는 이 값은 14는 최소한 이 정도만큼 배열을 잡아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최대한 네, 모든 노드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열 연산상으로 인덱스 연산상으로 가장 인덱스가 큰 그 노드를 표현할 정도의 배열은 잡아줘야 됩니다. 최소한 배열 크기가 14는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중간에 필요 없는 노드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공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그 말입니다. 네.
배열 노드로 트리를 표현할 경우, 잠시만요. 습관이 돼서, 배열 노드로 트리를 표현할 경우, 인덱스 연산량을 의존하기 때문에, 아까 그 곱하기 2, 곱하기 플러스 1만 유지하기 때문에, 가장 인덱스가 높은 노드, 가장 인덱스가 높은 노드, 14를 말해, 인덱스 14, 노드 6, 인덱스가 가장 높은 노드를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배열 크기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개는 저장을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네,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이 중간에 이 필요 없는 빈 공간도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인덱스 연산으로 모든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러한 그 아쉬운 점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뭐 이렇다고 해서 배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엄청 나쁜 방법이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코딩 테스트를 하신다면은 대부분 여러분이 뭔가 트리로 문제를 풀 때 이 배열로 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뭐 이 문제에 제한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대부분의 문제는 트리를 배열로 표현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그러면 괜찮냐, 어느 정도 괜찮냐 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냐 하면은, 한, 봅시다. 네, 그 트리의 높이가, 20개 미만인 트리 정도는, 네, 충분히 배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시간은 트리의 개념을 잡는 거니까요. 네, 아직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그럼 노드를 표현할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배열을 표현하지 말고 노드를 표현해보자. 쉴 때 노드를 정의하고 이를 활용해서 트리로 표현해보자. 그냥 배열로 이렇게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트리에서 보이는 이 노드들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이거를 한번 이걸 트리로 표현해보자. 트리를 쪼개다 보면은 이진 트리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값이 있고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이 있을 수 있죠. 최대 그 차수가 2니까 자식이 최대 2명이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노드를 한번 정의를 해봤다. 이런 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 4, 7,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어, 얘를 기준으로는 본인의 값이 3이 되고요. 왼쪽 자식은 이제 얘를 참조할 거고, 오른쪽 자식 노드는 이제 얘를 참조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래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네. 여기 보면은 본인의 값이 1이고, 그러니까 각각 그 모든 노드가 이러한 타입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루트 노드가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왼쪽 노드는 또 다른 이 노드 구조체를 가리키고 클래스를 가리키고 얘는 또 다른 노드 클래스를 가리킨다고 하면 참조하는 게 낫겠네요. 또 다른 오른쪽 자식을 참조합니다. 그럼 얘도 노드고 얘도 노드죠. 얘도 본인의 값은 4고 왼쪽 노드 참조하고 오른쪽 노드 참조하고 얘는 오른쪽 노드 참조하고 얘는 본인의 값이 3이고 왼쪽 노드 참조하고
얘는 오른쪽으로 참조하는데 보이는 값이 5. 네, 왼쪽, 오른쪽 없고요. 아까 그 틀이죠. 네. 얘는 왼쪽만 있고 오른쪽은 없고요. 얘는 둘 다 없고요. 보이는 값은 2고 얘도 둘 다 없고 보이는 값은 6이고요. 이 참조하는 값이 없으면은 보통 너를 참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너를 참조. 얘도 널, 얘도 널, 얘도 널, 얘도 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일단 대화복을 정리하면은 트리를 배열로 표현하는 그리고 노드를 정의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알면 좋은데 만약 코딩 테스트가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배열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둘 다 공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트리의 순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리의 순회란 트리의 모든 원소를 일정한 규칙으로 정확히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뭐 이렇게 트리가 있는데요. 얘를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각 이렇게 노드가 있으면은 이 노드들을 정확히 한 번씩만 방문하는 그거를 순회라고 합니다. 정확히 한 번씩만 방문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배울 순회는 세 개입니다. 전이 순회, 중이 순회, 후이 순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이 전이냐 중이냐 후이냐 기준은 부모입니다. 네, 부모이고 전이는 부모가 1순위, 중이는 부모가 2순위, 후이는 부모가 세 번째 순위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네, 보시면은 그 지금 이진 트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트리를 잘라보면 대충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모 노드를 본인이니까 버텍스라고 하고 왼쪽을 L, 오른쪽을 R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전이수에는 부모가 먼저니까 전이수에는 V, L, R이라고 하고요. 중이순에는 L, V, R이라고 하고요. 후이순에는 L, R, V라고 합니다. L, R, V는 왼쪽, 오른쪽 방문한 다음에 내과 방문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트리의 실제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이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이수는 부모 방문하고 왼쪽 대시 방문하고 오른쪽 대시 방문한다고 했죠. 이거를 스텝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보죠. 첫 번째, 스텝 51. 이 노란 거는 방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 부모 왼쪽, 오른쪽이죠. 부모 왼쪽, 오른쪽이죠. 부모 왼쪽,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부모부터 방문한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이 출력됐습니다. 1이 방문했으니까 출력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왼쪽으로 갔으니까 4를 보죠. 4에서도 VLR은 변하지 않죠. 4를 출력한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4를 출력했어요. 그러면 이제 3으로 갔으니까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 네. 본인을 출력하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갑니다. E까지 갔어요. 본인을 출력하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 칸 위로 올라가 봐요. 한 칸 위로 올라가 봐요. 근데 이 3을 기준으로는 이렇죠. 3을 기준으로는 이렇죠. 3을 기준으로는 왼쪽 자식이 모두 된 거고요. 네, 본인도 방문했고요. 본인도 방문했고 왼쪽 자식이 방문했으면은 오른쪽 자식을 방문해야 되는데 오른쪽도 다 방문했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위로 갑니다. 너무 헷갈리니까 얘를 좀 지워볼까요? 3에서 위로 가면 4죠. 4를 기준으로 이렇게 봅시다. 4를 기준으로 이렇게 봅시다. 본인 출력했죠. V 했죠. 네, 본인 기준으로 이 왼쪽 다 했죠. 그럼 오른쪽 가야죠. 그렇죠? 스텝 5가 됩니다. 5 출력했어요. 그렇죠. 2, 5 출력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죠? 밑줄을 칩시다. 밑줄을 쳐. 5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는 다 했어요. 5에서 V 했으니까 L로 가봐요. 없죠. R도 없죠. 그러면 본인 이렇게 끝났으니까 한 칸 위로 올라가요. 근데 4도 V, L, R 다 했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요.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왼쪽 다 출력했죠. 왼쪽 다 출력했죠. 그럼 본인도 출력했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8을 기준으로 왼쪽 자식은 본인 출력했죠. 이제 본인 출력했죠. 그리고 왼쪽 없죠. 그럼 오른쪽 가야죠. 오른쪽은 7, 7. 본인 출력하고 V 왼쪽으로 가요. 6. 6 본인 출력하고 왼쪽으로 가요. 없죠? 오른쪽 가요? 없죠. 근데 다 출력했죠. 그럼 끝나는 거. 그래서 노란색을 기준으로 하면은 1, 4, 3, 2, 5, 8, 7, 6. 전이선에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돌려보세요. 친구들은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같이 하면은 공부가 더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위순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문서는 공유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상에 이렇게 멈추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읽어보시면은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일시 정지할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또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중위순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순회. 중위순회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L, V, R. 그러니까 왼쪽 노드 방문하고 여기는 부모 노드 방문하고 오른쪽 노드 방문하고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요. 네, 무조건 한 번씩만 순회한다. 그리고 중위순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전위순회 같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주황색으로 지금 그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이 트리의 부분들을 좀 음영 처리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방문하고 있는 노드의 주변 상황을 같이 나타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같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네, 중위순위의 실제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왼쪽 노드 방문하고, 자기 방문하고, 오른쪽 노드 방문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보시면은, 네, 이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이 먼저니까 이 화살표로 4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4번 노드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왼쪽이 먼저니까 3으로 내려간 걸 볼 수 있어요. 네. 3번에서도 왼쪽이 먼저이기 때문에 2번 노드로 내려간 걸 봤습니다. 내려갈 때 본인은 출력하지 않았어요. 왼쪽 노드가 먼저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왼쪽이 있으면은 먼저 방문을 해야 됩니다. 또 2번 그 노드일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왼쪽도 없고요. 왼쪽이 없어요. 왼쪽 없고 그다음에 본인 출력하고요. 본인 출력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이 2번에 대해서 L, V, R은 전부 이게 전부 이게 방문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에서 위로 올라가 봐요. 본인이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3번 노드를 기준으로 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걸 보시면 돼요. 3번을 기준으로 이 L은 전부 끝났죠. L 방문은 전부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출력하는 거예요. 본인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하려고 하니까 오른쪽 노드는 없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네. LVR이 끝났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4번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이 주황색 양을 보시면 됩니다. 4번을 중점으로 왼쪽은 전부 끝났죠. 왼쪽은 전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을 출력하고 이제 오른쪽을 가야죠. 네. 왼쪽 가고 이제 본인 출력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5가 출력됐죠. 잠시만요. 5가 출력됐다기 전에 5의 왼쪽을 보고 없으니까 본인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니까 없으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4도 4의 왼쪽 다 됐고 본인 출력 됐고 오른쪽 다 됐죠. 그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보면은 1을 기준으로 보면은 1의 왼쪽은 전부 끝났죠. 1의 왼쪽은 전부 끝났죠. 네. 1의 왼쪽은 전부 끝났으니까 이제 본인을 출력해요. 본인 출력하고 왼쪽은 전부 끝났고요. L, V, R에서 왼쪽 끝났고 본인 끝났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8번으로 갑니다. 8번. 8번을 기준으로 왼쪽을 먼저 방문해요. 근데 왼쪽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본인을 방문하고요. LVR에서 LV가 끝났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7번으로 가요. 7번. 7번을 기준으로 왼쪽을 먼저 가죠. 네, 그럼 6번으로 갑니다. 6번. 6번을 기준으로 왼쪽을 먼저 가요. 없죠. 본인. 그다음에 오른쪽. 그다음에 이게 다 끝났으면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죠. 그럼 7번을 방문해요. 그래서 2, 3, 4, 5, 1, 8, 6, 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중위순회에서 나왔던 그림이 이거고요. 나왔던 그림이 이거고, 그다음에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위에 있는 트리를 연습장에 써보시고 이거를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호의 순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의 순회는 L, R, V, R에서 왼쪽을 먼저 가요. 왼쪽을 가고, 그 다음에 본인 출력하고, 이제 오른쪽을 갑니다.
V.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그 다음에 본인. 이렇게 방문하죠. 호이스는 역시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주황색을 또 같이 잘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러면 후이 순위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부터 방문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을 갑니다. 네. 그리고 이 4번을 기준으로 또 왼쪽으로 가고 있죠. 네. 3번으로 갑니다. 3번을 기준으로 또 왼쪽으로 가고 있죠. 네. 3번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번이 됐죠. 2번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봐요. 없죠. 오른쪽으로 가봐요. 없죠. 그 다음에 본인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출력이 다 됐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요. 3번. 3번에 왼쪽 다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노드 없죠? 그 다음에 본인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갑니다. 4번. 본인을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주황색 영역 보면은 이 왼쪽은 전부 출력이 됐고요. L. 그 다음에 이제 5번 출력하고요. R. 그 다음에 4번 출력하죠. 왜냐면은 L, R, V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4번이 맨 마지막으로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다 출력됐으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번이 바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1번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7번에서 이 1번 노드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죠. 오른쪽이니까. 8번도 계속 출력되지 않고 어 8번의 왼쪽은 없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오른쪽으로 갑니다. 7번. 7번에 일단 왼쪽으로 가봐요. 네. 6번. 6번 왼쪽 없죠? 오른쪽 없죠? 본인 출력해요. 그다음 7번은 왼쪽이 다 방문했죠? 오른쪽 없죠? 그래서 본인 출력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8번. 8번 왼쪽 없죠? 그 다음에 오른쪽 다 출력됐죠? 그 다음에 본인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요. 1번 왼쪽 다 출력됐죠? 오른쪽 다 출력됐죠? 그 다음에 본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아까 노란색이 발생된 순서대로 하면은 2, 3, 5, 4, 6, 7, 8,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트리의 순회가 모든 노드들을 정확히 1에 방문하는 거였다면 트리 탐색은 내가 원하는 값이 트리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탐색을 할 때 우리는 이진 탐색 트리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BST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BST. BST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네, BTS가 아니라 BST.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원소를 효율적으로 찾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진 탐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 탐색을 만드는 이진 탐색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게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있으면은 자식 관계가 있으면은 어, 이 왼쪽은 무조건 부모보다 작아야 되고 오른쪽은 무조건 부모보다 크면 돼요. 네. 얘도 왼쪽은 부모보다 작아야 되고 오른쪽은 부모보다 크면 돼요. 이게 이진 탐색 트리의 조건이에요. 네. 무조건 왼쪽은 부모보다 작고 오른쪽 부모보다 크다. 네. 예, 그다음 이게 이진 트리고요. 구축하는 경우에는 루트 노드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트리가 아예 없을 때는 그냥 노드 하나를 생성하고 끝나고요. 루트 노드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삽입하려는 노드와 값을 비교한다. 그리고 삽입하려는 노드의 값이 더 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값이 더 크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은 왼쪽 좌식으로 이동한다. 왼쪽 좌식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 네, 이렇고요.
실제 이 트리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삽입하려는 원소가 3, 4, 2, 8, 9, 7, 1. 먼저 스텝 1. 아무 노드도 없으니까 3이 그냥 그대로 노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4는 3보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삽입이 됐습니다. 그럼 스텝 3. 2를 삽입하려고 보니까 2는 3보다는 작죠. 그래서 왼쪽에 삽입이 됐습니다. 스텝 4는 8. 8은 3보다 크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4가 있는데 8은 4보다 크죠. 그래서 오른쪽. 8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9. 9는 3보다 크죠. 그 다음에 9는 4보다 크죠. 9는, 죄송합니다. 말이랑 그림이랑 다르게 그렸네요. 9는 4보다 크고, 9는 8보다 크고요. 그래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서 9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7. 7은 3보다 크고, 7은 4보다 크지만, 7은 8보다 작죠.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갔죠. 다음 1. 1은 3보다 작고, 1은 2보다 작고. 그래서 1이 여기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그 이진 탐색 트리를 구축하는 거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듣는 것도 좋은데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네,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탐색은 어떻게 할 거냐? 탐색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진 탐색 트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탐색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탐색이란 거는 본인이 찾으려는 키가 있겠죠. 키가 있겠죠. 키가 있으면은 이 트리를 보고 내가 찾으려는 값이 그러니까 키가 현재 노드 값보다 크면은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요. 왜냐면은 우리 오른쪽은 현재 값보다 무조건 큰 값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찾으려는 값이 현재 노드보다 더 크면 오른쪽을 탐색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내가 찾으려는 값이 현재 노드보다 작으면은 왼쪽을 탐색해야 됩니다. 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탐색 과정. 찾으려는 원소가 5고요. 그다음에 트리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어요. 트리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어요. 처음에 3을 만났어요. 5는 3보다 크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갔어요. 4. 그다음에 4는 아니, 5는 4보다 크다. 그렇죠? 5는 4보다 크다. 5는 4보다 큰데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야죠. 근데 이 판에서 어, 네, 이해가겠습니다. 8로 갔죠? 그러면은 5는 5는 8보다 작죠. 5는 8보다 작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죠. 7. 5는 7보다 작죠. 5는 7보다 작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죠. 이제 없으니까 탐색이 끝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배열을 봅시다.
근데 이진 탐색 트리는 이렇게 찾고 있고요. 대열을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하나씩 다 찾아봐야죠. 네, 하나씩 찾아봐야죠. 네, 하나씩 찾아보고 결국에는 배열을 다 탐색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음, 이 이진 탐색 트리로 찾을 때랑 배열로 탐색할 때랑 뭐 효율이 다르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진 탐색 트리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진 탐색 트리는 음, 규칙이 있죠. 왼쪽은 무조건 본인보다 작고요. 오른쪽은 무조건 본인보다 크죠. 그래서 이 값을 탐색을 할 때마다 이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간다면은 이 왼쪽은 아예 탐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간다면 왼쪽은 아예 탐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번 탐색할 때마다 그 한 번 탐색할 때마다 이 반대편 가지가 다 없어지잖아요. 탐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배열은 그 데이터가 어떠한 조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나씩 다 탐색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무조건 하나씩 다 탐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애매하죠. 그럼 그래서 얼마나 빠르다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진 탐색 트리의 경우에는 이 최악의 경우에는 이 높이만큼 탐색을 하게 됩니다. 높이만큼 탐색을 하게 되는데 트리의 높이는 트리의 높이는 보통 로그 2가 되는 거죠. 로그 2가 되는데 2가 되죠. 그러니까 가장 네, 보통의 경우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노드가 꽉꽉 차 있다면은 꽉꽉 차 있다면은 음, 꽉꽉 차 있고 이게 만약에 노드가 n개라고 해봅시다. 노드가 n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음, 이 우리가 이 트리의 높이만큼 탐색할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탐색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트리의 높이가 얼마냐? 트리의 높이가 얼마냐? 보시면은 이 내려갈 때마다 노드의 개수가 두 배씩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두 개씩 뻗어나가는 거죠. 완전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이게 두 개씩 뻗어나가죠.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점점점 2의 k승까지 하면은 n개가 나온다. 루트의 노드 개수, 두 번째 노드 개수, 두 번째 높이, 레벨의 노드 개수, 세 번째 레벨의 노드 개수 이렇게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고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R-1분의 1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공식이니까요. R은 2, 1, 1, 2, K 마이너스 1 그러면은 2의 K는 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면은 K는 대략적으로 로그 2의 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이는 대충 로그 2의 N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탐색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로그 2의 n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런 거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트리가 이렇게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거나. 네. 한쪽으로 다 쏠리는 거죠. 네, 한쪽으로 다 쏠리는 거. 이럴 경우가 많지는 않을 텐데 되게 최악의 경우인 거죠. 그럴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n개만큼 이렇게 있으니까 어,
결국에는 n만큼 탐색이 들겠죠. n만큼 탐색이 들 건데, 이럴 확률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되게 극소수일 거예요. 이럴 확률이 많지는 않고, 되게 극소수일 거기도 하고요. 음, 이게, 그, 웨이트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오늘은 배우지 않겠지만, 어, 레드 블랙 트리라는 게 있어요. 레드 블랙 트리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뭔가 이 쏠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이 트리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면은 거의 로그 2의 n만큼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높이는 거의 로그 2의 n이라고 보시면은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n일 수도 있다. 이것까지는 알아두고 보통은 로그 2의 n이다. 높이가. 그래서 보통 탐색하는 데는 로그 2의 n 정도 시간이 됩니다. 보통 로그 2의 n만큼 시간이 되고요. 배열을 탐색하는 데는 데이터가 n개라면은 n만큼 시간 탐색이 들겠죠. 네. 그래서 로그 2의 n이 n보다 빠르니까 이지탐색 트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연습 문제 몇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데이터 보관.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내는데 성공한 데이비드는 이름으로 나열된 문서와 암호표를 하나 갖는다. 이름으로 나열된 문서와 암호표를 이렇게 갖는다. 이게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막 이름이 써 있나 봐요.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한 문서를 받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암호표를 하나 받았다. 암호표를 받았다. 암호표, 암호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서의 의미를 파악했어요. 네, 첩보를 통해서 이 문서에 적힌 이름들은 실제 회사 임원들이고, 네, 이 문서에 적힌 사람이 실제 임원들이고, 암호표를 해독하면은 이 임원들 간 계층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네. 여기에 적힌 이름들은 임원들인가 봐요. 임원들인데, 이름이 이렇게 무작위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암호표를 해독하면은 뭐 이렇게 그 임원들 간의 조직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조직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암호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줄로 나열된 이름을 배열에 나열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는 1에서 n을 가진다. 직속 상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인덱스를 반으로 나누고 해당 이름을 찾으면 된다. 직속 부하 직원은 최대 2명이다. 본인이 i라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i 플러스 1의 인덱스를 가진 직원이 있으면은 직속 부하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배열에다가 옮겨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1에서 n까지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을 한대요. 그다음에 이 배열 인덱스 쭉 있는데 직속 상사의 조건은 본인이 가진 인덱스가 i라면은 이 인덱스를 2분의 i로 하면은 본인의 상사가 나온대요. 그리고 직속 부하 직원은 최대 2명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본인의 인덱스가 i라면은 직속 부하 직원은 2 곱하기 i. 오른쪽은 2 곱하기 i 플러스 1.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나요? 네. 자식, 부모. 부모,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뭐 얘는 그 트리를 배열로 나타낸 거죠. 트리를 배열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문제인 겁니다. 네. 그렇고요. 한번 또 내려가 볼까요? 문제가 굉장히 친절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배열로 반환했어요. 문자를 배열로 반환했어요. 뭐 얘를 조직도를 반환했어요. 철수의 인덱스는 1인데 왼쪽 자식은 0이 길동. 그래서 철수 0이 길동. 그러면 0이의 인덱스는 2인데
N의 인덱스인데, 왼쪽 자식 동수, 오른쪽 자식 정호. 왼쪽 자식 동수, 오른쪽 자식 정호. 그 다음에 길동이, 태식이, 태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출력값은,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인덱스가 작은 순서부터 본인의 직속 부하 직원을 출력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철수, 그 다음에 본인의 직속 부하 영위 길동, 영위 길동. 영위는 동수 정호, 그 다음에 길동은 태식 태인. 나머지는 자식이 없죠. 그냥 본인만 출력하면 됩니다. 동수 정호 태식 태인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입력값은 처음에는 n을 받고요. 입력값 처음에 n을 받고 두 번째는 n만큼 이름을 받습니다. 7을 받고 이렇게 받아요. 세 번째 줄은 네,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배열의 인덱스가 작은 이름부터 차례대로 본인의 부하직을 출력합니다. 아까처럼요. 이렇게 하는 문제이고요. 실제 한번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메인 함수를 볼까요? 메인 함수. 메인 함수를.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할 일이 입력값을 받는 거.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아까 그 입력값을 받는 부분. 근데 입력값을 받으면서 왼쪽 자식, 아까 왼쪽 자식은 본인의 인덱스 곱하기 2라고 했죠? 직속 부하 직원. 네, 오른쪽 자식은, 네, 본인의 인덱스 곱하기 2 플러스 1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있으면은, 직속 부하 직원, 그러니까 i면은, 얘는 2i고, 인덱스가 얘는 2i 플러스 1이었죠. 이걸 나타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얘가, 얘가 레프트 인덱스고요. 얘가 라이트 인덱스잖아요. 근데 인덱스는 구하기 구했는데 이게 배열의 크기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죠. 배열의 크기보다 크면 안 된다. 배열의 크기보다 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트리의 인덱스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넘으면 안 되죠. 네. 바운더리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인덱스 체크를 하는 게 바운더리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인덱스 안에 들어가면은 왼쪽 출력하고 그다음 오른쪽 자식 출력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각 함수를 하나씩 보죠. 함수를 한번 봅시다. get 데이터 부분, get 데이터 부분, 스캐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n을 입력받는 n이랑 그다음에 n을 입력받고요. n을 입력받고 그다음에 이 그 이름을 받을 문자를 배열을 만듭니다. 이름을 받을 문자를 배열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제 그 이름을 받는다는 거죠. 이름을 받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n을 입력받고 그다음에 이 n의 크기만큼 이 배열의 크기를 정합니다. 사이즈를 정합니다. 배열의 크기. 얘는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n 플러스 1이라고 했죠. 네. n개의 이름이 들어오는데 왜 배열을 n 플러스 1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보통 배열의 인덱스가 0에서 n 플러스 1이죠. n개로 잡으면 n 마이너스 1이죠. 네. 근데 문제에서 우리는 인덱스를 1에서 n까지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1에서 n까지 사용하니까 네. 플러스 1 해줘야죠. 0번째 인덱스 안 쓰죠. 0번째 인덱스 안 쓰고 1에서 n까지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하나를 더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반복문을 돌면서 이제 이름을 입력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에서 n까지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즈인 바운더를 보면은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보통 이 배열을 다루다 보니까 이 바운더리 체크가 중요한데 뭔가 탐색을 할 때 이 반복문에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if 뭐 이런 거, 뭐 i가 1부터 n까지 간다면은 뭐 i가 idx로 잡으면은 뭐 continue, if 뭐 idx가 n보다 크면 continue.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식 노드도 해야죠. if 2 곱하기 i가 idx보다 작으면은 idx가 아니라 0이죠. 미안해요. 0. 2 곱하기 i가 0보다 작으면은 뭐 continue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에는 탐색할 때는 실제 탐색 코드만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여기는 지금 예외상 처리 코드잖아요. 예외상 처리 코드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 반복문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를 따로 빼준 다음에 호출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뺀 거예요. 네. 이렇게 따로 뺀 걸 볼 수 있고요. 간단하죠? 그냥 트리 탐색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바운더리 체크하는 함수, 그다음에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오는 함수, 그다음에 메인 함수. 메인 함수 계속 이어지죠. 이렇게 보시면 더 힘드시려나요? 차라리 네, 차라리 잠시만요. 여기서 한 장이 더 들어가네요. 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이거를 다시 봐주실래요? 네. 아까 제가 뭔가 깔끔하게 하려고 정리하면서 뭔가 꼬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코드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전이순의 중이순의 후이순의 탐색을 하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중, 후. 트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데이터는 실제 그냥 배열에 일단 그냥 들어있다고 가정하셔도 좋습니다. 이 출력하는 코드만 한번 짜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메인 함수는 되게 간단해요. 메인 함수는 간단해요. 데이터는 제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전이순에, 중이순에, 후이순에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전이순에 방문하는 거, 중이순에 방문하는 거, 후이순에 방문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번이라는 거는 여기가 얘가 루트이기 때문에 루트의 인덱스가 1이죠. 그래서 1이라는 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을 한번 볼까요? 어, 잠시만요. 이게 지워졌네? 구독? 구독? 좋아요? 댓글.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이즈인 바운더리는 똑같은 함수이고요. 잠시만. 이즈인 바운더리는 여기 보시면은 뭔가 한 개가 추가됐죠. 얘는 인덱스를 체크하는 거고요. 지금 이 데이터는 배열이잖아요. 이 내 배열의 인덱스가 지금 아니 잠시만요. 말이 자꾸 꼬이네. 얘는 배열의 크기고요. 트리가 당겨진 배열의 크기 총 크기고요. 얘는 지금 내 인덱스예요. 내 인덱스가 배열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되겠죠. 0이어도 안 되죠. 우리는 루트가 1이니까 0은 존재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데이터 ID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그 트리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얘는 지금 왼쪽 자식도 없고 오른쪽 자식도 없잖아요. 이때 이 자식이 없다는 거를 이 배열에 마이너스 1로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은 자식이 없으면은 그것도 폴스예요. 네. 실제 없는 노드니까 폴스고 그렇지도 않으면은 그냥 true를 받아가는 거죠. 그냥 true를 받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이순회 같은 경우는 어, 본인 왼쪽 오른쪽이었죠. 이거 본인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쉽죠. 어차피 제기니까요. 네. 그다음에 내려가면은 중위 같은 경우에는 LRV 왼쪽 곱하기 2한 거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본인 그다음에 오른쪽 그다음에 포이순에는 LRV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이 마지막 이렇게 출력한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메인에서 보면은 아까처럼 전이 중이 후이를 호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실제 입력을 하면은 아까 그 제가 중위순의 전위순의 중위순의 후위순의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 배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업무 효율화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입이 되는 회사에서 불필요하게 인력이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 그래서 업무를 개선하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직원이죠. 어?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데이터는 복잡하지만 각 데이터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키가 있고 양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막 있죠. 이 데이터는 떤 값이 있는데 이 값마다 고유한 키가 할당돼 있어요. 이거는 유일해요. 키는 유일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어떤 저장 장치에 이 키를 그냥 다 있는 순서대로 그냥 뭐 어떤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탐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키를 기준으로 트리를 만들고 키를 기준으로 트리를 만들고 이 트리를 구축할 때 무조건 왼쪽 자식은 본인보다 작게, 오른쪽 자식은 본인보다 크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 4, 2, 8, 9, 7을 순서대로 데이터가 왔다면은 아래와 같이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자식은 본인보다 작고 오른쪽 자식은 본인보다 크고 왼쪽 자식은 본인보다 작고 왼쪽 자식은 없고 오른쪽 자식은 본인보다 크고 왼쪽 자식은 본인보다 작고 오른쪽 자식은 본인보다 크고 이렇게 트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축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진 탐색 트리를 구축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지금 보면은 이 트리를 구축하고 사용자로부터 키를 입력받아서 해당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출력하고요. 그다음에 이 트리 자체가 제대로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 트리를 전이순회한 결과도 출력해보라. 뭐 이런 거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진 탐색 트리 구축하고 여기서 몇 번 이렇게 서치를 해봐라. 서치를 해봐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출력하고 마지막에 이 트리가 정상적으로 구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이순회한 결과도 출력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값을 보면은 첫째 줄에 nk를 입력받아요. n은 데이터의 개수, 노드의 개수라고 볼 수도 있죠. k는 검색할 키의 개수. 하지만 n은 10을 넘지 않는다. 두 번째 줄에는 실제 데이터를 받고 세 번째는 k개의 키를 하나씩 받습니다. 이 뭔 말이냐? 7, 3에서 n은 7, 그리고 3, k는 3. 그럼 얘는 트리의 노드의 개수가 될 거고요. 노드의 개수. 얘는 내가 탐색할 키의 개수. 그 다음 주에는 이 노드가 들어오죠. 3, 4, 2, 8, 9, 7. 7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키가 517. 키가 517. 이렇게 3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17은 각각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중위순위한 결과 써주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 수정하면요. 중위순위가 아니라 그냥 전위순위로 합시다. 네, 전위순위가 쉬우니까요. 전위순위로 수행한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인 함수부터 보실까요? 네,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틀리면
일단은 보면은, 어, 제가 보면은, 스캔은 뭐 일단은 무시하시고요. 이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 다음에 트리에서 탐색을 하는 부분. 탐색을 하는데, 아직 파인드 키라는 함수는 모르겠지만, 이 K만큼 키를 입력받고 뭐 파인드 키가 true면은 키가 있다. 없으면은 키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파인드 키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이따 위에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전이순의 결과. 아까 이전 문제에서 구현한 프리오더를 호출해주면 바로 되겠죠.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get 데이터 함수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get 데이터 함수 이 부분이죠. n이랑 k를 입력받고 있죠. 네. 이거를 이 배열의 데이터를 잡는데 왜 이만큼 잡냐? 네. 아까 n이 최대 10이라고 했죠. n이 최대 10이다. n이 최대 10이다. 그러면 이 배열을 잡을 때 얼마만큼 많이 잡아야 되냐?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모두 오른쪽으로 쏠렸을 때 생각해 봐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게 뎁스가 뎁스가 10인 경우. 그렇죠? 0부터 시작하니까 네. 레벨이 0, 1, 2, 3, 4, 5, 6, 7, 8, 9가 되겠네요. 레벨이 9인 경우.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 이거의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 곱하기 2, 그다음에 곱하기 2, 뭐 이렇게 되는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그러면은 어 이거 곱하기 2 플러스 1을 몇 번 하는 거예요? 9번 하는 거죠. 곱하기 1 플러스 1 9번 하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은 조금 좀 네,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는 얘는 어쨌든 하나 더 트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여기에 이, 보통 왼쪽 노드보다는 인덱스가 하나 더 적을 거다. 그쵸? 얘 다음에 얘니까요. 네. 얘는, 왼쪽 노드는 구하기 쉽죠. 왼쪽 노드 곱하기 쉽습니다. 2의 10승. 그쵸? 곱하기 2가 10번 되겠죠. 곱하기가 2가 10번 될 겁니다. 그럼 2의 10승이죠. 2의 10승. 네. 2의 10승에서 빼기 1만 해주면 됩니다. 네. 2의 10승에 빼기 1만 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았어요. 네. 이렇게 여유롭게 잡은 건데 보통 이렇게만 잡아주면 상관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2의 10승으로 잡을 거예요. 근데 그냥 계산하기 싫어서 조금 여유롭게 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음, 이 데이터를 전부 마이너스 1로 채워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값을 받기 그 트리를 구축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없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마이너스 1로 채우는 겁니다. array.pl 함수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네 아까 그 노드를 n개 입력받아 이렇게 하면 가리네요 또. 노드를 n개 입력받고 받은 것마다 construct bst를 호출해요. construct bst 호출합니다. construct bst 함수를 한번 보죠. 노드의 인덱스 1이고요.
내가 받은 값을 인자로 받았습니다. 만약에, 어, 데이터 노드가 마이너스 1이면은 거기다가 값을 넣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 배열은 전부, 전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됐잖아요. 전부 마이너스 1이다. 뭐 다 안 썼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진 탐색 트릭 할 때, 맨 처음에 루트도 없는 경우에는 이 루트 노드에다가 그냥 써주는 거였죠. 루트 노드를 그냥 생성하는 거였죠. 네, 루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거의 인덱스가 1이고요. 그러면은, 맨 처음 노드가 들어오면은, 이 데이터 1은 데이터 1은 루트 노드가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1일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에다가 데이터 써주게 됩니다. 루트에 데이터 써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트리가 있어요. 이렇게 트리가 구축된 상태에서 아까는 아예 없는 상태였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3이라는 거를 삽입한다고 해봅시다. 3은 8보다 작다. 왼쪽으로 가죠. 3은 2보다 크다. 얘 오른쪽으로 가죠. 이 오른쪽 노드의 값은 뭐일까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게 조건에 따라서 간선을 이동하다가 아직 내가 삽입해야 될 위치가 나오면은 그게 지금 배열의 값이 마이너스 1로 돼 있을 때라는 겁니다.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내가 삽입할 위치까지 가면은 값을 넣고 끝낸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값이 내 값이 지금 트리의 값보다 작으면은 왼쪽 노드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노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트리를 구축하는 거죠. 이진 탐색 트리가 쉬운 게 구축하는 거랑 탐색하는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요. 네. 트리는 이렇게 n개 입력 받는 동안 구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겁니다. 트리가 구축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할 때 우리 K 값도 받았잖아요. 이 K 값만큼 이 반복문을 돌고 있죠. 그래서 이 그 K의 키를 받고 파인드 키를 하고 있습니다. 파인드 키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요? 네, 파인드 키 함수입니다. 네. 파인드 키는 아까랑 반대로 아까는 이 배열에 마이너스 1 값이 있으면은 내가 넣을 위치도 하고 넣었잖아요. 네. 넣었는데 이 파인드 키는 계속 찾다가 값이 없을 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내 노드 내가 지금 구축한 트리 노드에 내가 찾는 값이 없을 때 그때가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다 찾았는데 없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네. 그때는 리턴 폴스를 반환합니다. 당연히 루트보다 작고요. 네. 그리고 내가 찾는 값이 이렇게 하면 더 안 보이네요. 내가 찾는 값이 지금 트리의 값보다 작으면은 왼쪽 자식을 찾아본다. 내가 찾는 값이 트리보다 크면은 오른쪽을 찾아본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면은 내가 찾는 값을 찾았으면은 리턴 true를 반환한다. 그리고 이 노드 IDX가 데이터 랭수가 작을 때까지 포문을 돌죠. 그러니까 트리를 그 다 돌았는데도 없으면은 리턴 폴스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저는 메인에서
키를 입력받고 파인드 키가 true면은 키가 있다. 없으면 키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이순의 결과는 출력해주면 됩니다. 이건 아까 봤으니까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진 탐색 트리도 구현해보고 순위도 그 순에도 전이순에 중이순에 후이순에 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트리도 구축해보고 트리의 개념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거를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 개념이면은 이제 다른 트리 알고리즘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베이스는 쌓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서도 트리의 기본 개념을 잡아놓으면은 그래프는 약간 트리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알고리즘도 진입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잘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카페에서 네, 그 뭐 특강에 대해서 어떤 거든 질문할 수 있고요. 특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 이제 코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어떤 것도 질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리 외에도 되게 정리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봐주시고 공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동영상 강의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